안녕하십니까. 엄수표법 엄행의 및 대리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무권 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권한이 없는 무권 대리를 의미하는데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형식을 취해서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무권 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에서도 물권 대리 형태를 폐원 대리,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 월권 대리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적게 보는 이 협의의 무권 대리에 하면 대리권이 정말 없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무권 대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폐원 대리는 대리권은 없지만 본인이 외관상 그런 대리권을 준 듯한 외관을 착출한 경우, 그런 행위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권 대리라고 하는 건데 권한을 넘은 거죠. 그래서 대리권을 주긴 줬지만 일정한 경우에 권한을 넘어서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협의 무권 대리, 폐원 대리, 월권 대리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러한 점도 똑같이 어음행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보면은 무권 대리인 책임에 관한 민법 135조 1항은 이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음수표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권 대리인에게 직접 어음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차이가 있죠. 자, 상대방에 쫓아서 이행을 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한번 좀 내용을 자세히 좀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약간 리마인드 시켜주면, 자, 본인이 있고 대리권을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리권이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것을 상대방 즉 제3자하고 대리행위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자동차 한 대를 사는 걸로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주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만약에 이 본인은 아무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이 상대방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자, 원래의 계약대로 이 계약을 이행해라. 즉 자동차를 한 대 사주어라. 예컨대 에쿠스 자동차를 1,000만원, 정말 싼 값이죠. 1,000만원에 팔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에쿠스 자동차를 대리인이 제3자한테 상대방한테 계약을 하면서 1,000만원에 팔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1,000만원 팔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 상대방의 계약에 쫓아서 계약을 이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본인 명의에 되어 있는 자동차를 에쿠스를 사가지고 1,000만원에 사가지고 나에게 다오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 이 손해배상, 내가 당신을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불했던 비용들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 계약을 이행을 시키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음수표법은 무권 대리인에게 직접 어음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성립 요건을 보게 되면 어음상의 대리인으로서 기명 날인을 해야 되고 대리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오케이, 내 차 주겠다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이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대리권에 관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사후에 승인하는 거죠. 추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후에 일이 끝난 후에 승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승인해버리면 그냥 넘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추인을 받을 수도 없을 경우여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 자체는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즉 대리로서는 완벽한데 단지 뭐만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선이어야 되죠. 상대방이 선이어야 된다. 이때 통설은 과실 있는 선의자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책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권 대리인은 그가 대리권을 가졌으면 본인이 부담하였을 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엄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쵸?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이 정상적으로 가졌더라면 본인이 이 상대방에게 대해서 부담하는 내용을 그대로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이 약속금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인으로서 주체물을 부담한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배설을 한 경우에는 소지인이 소구권 보전 절차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소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무권 대리인도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죠. 자기가 그 본인에 관한 본인이 져야 되는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본인이 원용할 수 있는 항변도 당연히 무권 대리인도 원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음행위 및 원인관계 이해의 상정으로 본인이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권은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즉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은 어음행위 대리인이 그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무권 대리인의 권리를 보게 되면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갖는 거죠. 이는 무권 대리인이 배설을 하고 그 대가를 본인이 수령했을 때 형편에 견주해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 권리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무권 대리인과의 관계. 자, 무권 대리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환어음을 인수하고 어음 채무를 이행한 경우처럼 본인이 어음상의 권리가 없어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 본인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어음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죠. 아무 손해난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음을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하여서 본인이 어음을 소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후일에 무권 대리인이 어음상의 채무를 이행하여 어음을 소지하게 된 경우에는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수설입니다. 자, 협의의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에 무권 대리는 어음상의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협의의 무권 대리, 정말 가장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추인도 못 받고 대리권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어음상의 어떤 어음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립 요건을 보게 되면 설립 요건이 아니라 성립 요건을 보게 되면 대리권도 없고 추인도 안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 흥결에서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다수설은 소지인이 입증을 해라. 왜냐하면 본인에게 행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흥결에 대해서는 이 소지인이 책임을 져라라고 입증 책임을 져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자,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어음행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어음행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즉, 대리인으로서 외관은 다 갖춰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상대방 또는 소지인은 선이 무과실일 것.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선이라든가 무과실이 아니고 악의인 경우는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 경우 대리인이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뜻입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인과 그의 상대방 사이에 어음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관계 또는 인적 항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겠죠. 거래 상대방이 어음행위 상대방이 있는데 자,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리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이 생긴 다음에 추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폐지되는 거죠. 이 사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상대방하고 이 대리인 간의 관계인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모든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근데 이제 다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 된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다.
즉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음금을 청구할 때 대리인은 무슨 소리냐, 너 내가 대리권이 없다는 거 뻔히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죠? 인적 항변이잖아요. 그래서 인적 항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의무과실의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인적 항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의무과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대리인이 본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의무를 다 이행한 경우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책임, 원칙은 부정입니다. 본인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거는 물적 항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추인이 가능합니까? 그래, 내가 비록 대리권을 주지 않았지만 내 이름을 빙자해서 당신이 상대방과 계약을 한 것을, 내가 어음행위를 한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가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인의 상대방은 현재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현재 어음이 이렇게 유통돼서 C, D 이렇게 가서 현재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본인이 내가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라고 추인이 가능한 거죠. 먼저 추인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뭐냐면 해제 조건설이 있고 정지 조건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시간에 부관편에서 이 해제 조건과 정지 조건을 배웠는데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해제 조건설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효력이 발생한 거죠. 발생하고 나중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어음 행위 시에 일단 발생하고 본인이 추인이 있게 되면 어음 행위 시까지 소급하게 됨으로써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멸하게 된다. 무슨 소리냐면 자, 본인이 추인을 안 해요. 본인이 추인을 안 하게 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어음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음상의 효력에서 이 무권 대리인, 즉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일단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게 되고 B, C, D 이렇게 쭉 책임을 지고 있다가 나중에 A가 추인을 이 시점에 한다. 이 시점에 C와 D의 관계를 이 시점에 하게 된다.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쭉 발생해서 있다가 이때 하게 되면 추인을 하게 되면 다시 본인에게 효력이 다 가게 됨으로써 그동안에 무권 대리인에게 발생했던 효력이 전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인의 추인을 조건으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소멸된다. 라는 의미에서 해제 조건설이고요. 정지 조건설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소진의 신뢰가 비반당했을 때 추인이 거절됐을 때 발생된다고 본다. 그래서 자, 이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되는 걸 봅니다. 본인 효력이 쭉 발생된다고 보다가 나중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 본인이 나 추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 다시 소지인의 책임이 발생하고 이전까지는 누구의 책임이다?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정지조건설입니다. 그래서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운 해제조건과 정지조건의 의미를 이해를 하면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조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이 쭉 발생하다가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정지조건설은 본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고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가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로부터 다시 대리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권 대리 효과를 보게 되면 어음문헌에 의한 책임, 항상 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은 당연히 이 무권 대리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헌에 따라서. 그다음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인적 항변 사유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또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본인, 대리인 있죠. 무권 대리인 있고 상대방 했을 때, 자, 이 무권 대리인이 이 본인으로부터의 대리권 수요 없이 어음에 난 경우는 이 어음에 기재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항상 어음상의 책임을 무권 대리인이 부담한다. 이런 거고,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는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부담해야 될 책임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는 어문헌에 의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근데 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아까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음관계 및 이해 원인관계 이외의 사유로 갖고 있는 항변 사유 또는 본인이 무능력자 또는 가설인 등으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항변 사유로서는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전 유통돼 가지고 이게 제3자한테 간 경우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어음소지인에게는. 그 다음에 어음상의 채무 이행하는 경우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무권 대리인이 그대로 다 이행을 했을 경우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때 취득하는 권리는 본인의 이 전자에 대한 권리, 어음상의 권리이지 본인에 대한 권리는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반환 청구권, 이때 본인이 이 어음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던 경우, 무권 대리인이 환음을 인수하거나 약속음을 발행하고 어음상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는 당연히 본인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즉 주채무를 이행했을 때는 본인은 아무 피해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 상의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권리가 없고,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했을 경우, 즉 무권 대리인의 배서 등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학설이 나눠지는데 제1설과 2설 나누는데, 자, 대리권의 흠결이 선의 취득에 의해서 치유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자, 대리권의 흠결이 선의 취득에 의해서 치유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선의 상대방에게도 어음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본인이 있고 무권 대리인이 있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갖고 C, D, E 이렇게 전전 유통이 됐을 때, 이렇게 전전 유통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리권의 흠결이 선의 취득에 의해서 치유가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대리권 흠결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취득자를 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를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음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반환 청구를 받으면 본인은 전에 가졌던 자기의 어음상의 권리가 회복되어 전자에 대해서 어음상의 권리가 행사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고요. 자, 대리권의 흠결이 선의 취득에 의해서 취득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본인과 대리인 간의 이 대리권의 흠결, 대리권이 없던 것이 이게 쭉쭉 전전 유통된 게 이게 선의 취득자에 의해서 흠결이 치유돼 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당의 어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상대방은 선의로 취득한 경우는 상대방의 권리를 그대로 취득을 가져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은 이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즉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무권 대리의 권리가 선의 취득에 의해서 치유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본인의 권리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고요. 이때는 선의 취득돼서 어음상의 권리를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음을 반환을 못하고 이 사람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거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인은 협의 무권 대리인 상대방이 동어음을 선의 취득한 반사적 효과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이 D가 권리를 선의 취득하게 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본인은 당연히 권리가 상실되는 거죠. 자,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일정한 외관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마치 대립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전제를 거래 상대방에게 심어진 경우, 이런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이 제3자에 대해서 어음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먼저 보시면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수여를 하지 않았지만 대리권 수여를 줬다고 표시한 경우는 이를 믿은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넘은 어음행위를 대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표현대리가 돼서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에 있었던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 이것은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권을 준 것을 대리권이 없음을 소멸했음을 알리지 않아서 당연히 상대방이 믿고 거래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로서 어음법 8조에 의해서 어음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본인도 책임을 지고 표현대리인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 어음행에서는 선의 무중과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행의 경우에는 선의 무중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3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은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음법은 유통증권, 즉 어음법은 전전 유통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음 취득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통설은 넓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음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이 어음상의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금 봐왔던 것은 민법상의 표현대리고 상법상의 표현대리는 표현 지배인이 어음을 하는 경우, 표현 지배인은 어디서 배웠죠? 상총에서 배웠습니다. 상총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고, 표현 대표이사,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사법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런 경우 어음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부실 등기된 지배인 대표이사 등이 어음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권한이 내부적으로 제한된 지배인 대표이사, 이런 경우에 어음을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상법상에 다 표현 대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음행의 표현 대리 효과 보면 본인은 책임이 있다 없다?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진다. 표현 대리는 본인의 규칙사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심어준 거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책임을 지고 본인은 표현 대리인에게 대해서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죠. 그다음 표현 대리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인은 무권 대리인으로서의 어음상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본인의 책임하고 표현 대리인 책임하고 어떻게 됩니까? 병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음 행위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과 표현 대리인의 어음상의 책임은 병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민법은 다르겠죠. 만약에 민법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면 상대방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표현 대리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만 이 어음 행위의 표현 대리에서는 본인과 표현 대리인 둘 다 책임이 병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학설은 택일설과 중첩설이 나는데, 택일설은 이 본인에게 하든지 표현 대리인에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라든가 표현 대리인 둘 중에 하나로 택일적으로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우리나라의 통설입니다. 중첩설은 이 어음 소진이 마음 내키는 대로 본인에게 하든 표현들에게 하든 또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나라 통설은 택일설, 본인에게 하든지 표현 대리인에게 하든지 택일적으로 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권 대리. 월권 대리는 것은 권한을 넘는 대리죠. 그래서 월권 대리를 규정하고 있는 8조에 의하면 권한을 초과한 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에 관해서도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부여된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권이 그 범위를 넘은 어음습변을 한 경우 본인과 대리인의 책임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본인이 표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표현 대리 문제나 월권 대리 문제는 월권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표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책임이 어떻게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책임은 월권 대리의 경우의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 본인은 책임이 없다. 자, 본인은 어음상에 전혀 책임이 없다. 그래서 어음금액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이행한 월권 대리인이 본인에게 구상했을 뿐이다. 그래서 월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은 무책임설. 그 다음에 본인도 대리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고 월권 대리인은 월권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 분담을 하는 거 있고,
책임 병행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통설인데 책임 병행서는 뭐냐면 본인은 어차피 대리권을 수유했기 때문에 그 수유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월권 대리인은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월권 대리는 초과된 부분에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고 전액에 대해서 즉 본인은 수권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월권 대리는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럼 누구가 보호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음 소진에 대해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어음 소진이 굉장히 보호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법, 상법상의 표현들과 성립하는 경우에도 본인도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 어음행위의 이 월권 대리에 있어서는 책임 병행설, 즉 통설인 책임 병행설에 입각하면 본인은 단지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즉 수권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월권 대리인은 자기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각자 모든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책임 병행설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이 통설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권 대리, 협의회, 즉 가장 좁은 의미의 협의회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그 다음에 월권 대리에 있어서 이 어음행위 한 경우에 각자의 책임이 어떻게 귀속되는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이 3주차 어음행위의 대리 및 권한의 어음행위 대리와 이 무권 대리 이런 내용에 의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